자, 외부나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든 뭐 기타 교재를 통해서든 외부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한번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특별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주어진 내용을 의미 있게 잘 정리하고 분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나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하의 분류, 그리고 특이은하, 충돌은하 이렇게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에 실리게 되겠고요. 은하의 분류에서는 이제 허블에 의한 은하 분류 체계, 그리고 각 은하들의 특징을 구성하고 있는 별,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종류와 그리고 성간물질의 유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은하에서는 이제 은하 분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나중에서야 이제 발견된 보다 멀리 있는, 그리고 좀 에너지 복사의 측면에서, 복사 방출의 측면에서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돌은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은하가 이제 충돌을 하게 돼서 하나 이제 거대한 은하를 새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분류부터 먼저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허블에 의한 분류고요. 이 은하의 분류의 기준은 이제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이제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나선 은하는 다시 정상 나선 은하랑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로 쓸 때는 이제 타원 은하의 경우에 앞글자인 2를 따가지고 뒤에 이제 숫자가 붙는데요. 숫자는 0에서부터 7 사이까지 변할 수가 있고, 각각의 의미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보다는 이제 더 찌그러진 타원에 가까운 편평도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선 은하의 경우에 이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앙에 있는 은하 팽대부죠. 중앙 팽대부, 은하 핵을 포함하고 있는 중앙 팽대부, 이 중앙 팽대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서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둘 다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팔이라고 하는 이 휘감겨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선팔이 중앙 팽대부에 보다 가깝게 감겨 있는가 또는 느슨하게 감겨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A, B, C로 세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막대 나선 은하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머리 글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이레귤러의 머리 글자가 되는데, 불규칙한 어떤 형태의 특징이 딱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하를 이제 불규칙 은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실제로 얘네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은하들을 구성하는 어떤 별이라든가 또는 성간물질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타원 은하의 경우에 이제 대체로 늙은 별, 붉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주 탄생 초기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간물질을 다 이용해서 많은 별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 푸른 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간물질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랑 불규칙 은하가 구성하고 있는 별이라던가 또는 성간물질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서로 상반된 어떤 은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선 은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놨는데, 나선 은하를 이제 중앙 팽대부와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 팽대부와 나선팔로 나눴을 때, 나선팔은 불규칙 은하와 같이 젊은 별, 푸른 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간물질이 많아서 젊은 별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중심부의 경우에, 중앙 팽대부의 경우에 타원 은하처럼 늙은 별, 붉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성간물질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선 은하를 우리가 지금 이 제시된 자료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나선파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걸 만약에 옆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대체로 이런 식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자, 중앙 팽대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중앙 팽대부에 해당이 되고요. 가운데 이제 밝은 은하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핵. 그리고 이 점선 영역 전체를 우리가 이제 팽대부, 부풀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팽대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은하 원반이 되겠죠. 나선팔에 해당되는 은하 원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띄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 마치 뭐 뽑기 껍질 같은 느낌으로 이 영역까지를 우리가 다 은하의 영역으로 보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헤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역이 이제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이 영역을 이제 헤일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제 은하의 어떤 나선 은하의 구조는 옆에서 본 모습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은하 원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은하 안에 이 헤일로라고 하는 이 공간 영역 안에 군데군데 이런 은하까지는 아니지만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성단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구상성단,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상성단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이은하로 넘어가 보게 되면,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서 이야기했던 은하들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주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특이은하의 경우에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공통점으로서 이 세 가지의 특이은하가 모두 다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긴 파장의 전파나 짧은 파장의 X선 등을 강하게 이제 방출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고, 자, 이제 X선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은하 내부에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은하의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적인 걸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나선 은하와 굉장히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차이점을 보자면 이제 은하핵이 일반적인 나선 은하에 비해서 훨씬 더 밝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은하핵이 훨씬 밝은 이유를 중심에 거대한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이 블랙홀에 의해서, 이 블랙홀 강한 중력에 의해서 전자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띤 하전 입자들이 강하게 끌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X선, 짧은 파장의 빛들을 많이 내보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중심에 큰 블랙홀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선 은하가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선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가스구름, 가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간물질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가스운들이 방출선을 내보내는데, 그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청색 편이도 많이 일어나고 적색 편이도 많이 일어나면서 넓은 영역에 걸쳐 가지고 방출선의 스펙트럼을 내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은하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퀘이사라고 부르는데, 퀘이사의 뜻 자체가 준항성체, 별과 같이 보이는 어떤 천체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붙여졌는데,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퀘이사가 사실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이제 여러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라는 은하의 차원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처럼 보이는데, 별들의 무리가 별처럼 보이려면 그만큼 멀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은하를 관찰할 때 스펙트럼을 봤을 텐데,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퀘이사뿐만이 아니고 적색 편이가 큰 천체들의 특징은 이제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웠겠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주의 끄트머리에 있을수록, 외곽에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됐겠죠. 그만큼 이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의해서 보다 멀리 이제 위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은하 수십 개가 방출해야 되는 분량의 에너지를 굉장히 좁은 영역에 걸쳐서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파 은하가 있는데, 전파 은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파 영역의 방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 은하라는 이름이 붙었고, 물론 이제 X선도 강하게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X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전파 은하를 크게 세 영역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파 은하의 경우에 이제 중심부가 있고요. 중심부가 있고, 이제 중심부에서 뻗어 나오고 있는 영역을 Z라고 이야기를 하고, Z에서 이제 뻗어 나온 곳에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을 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중심부일 거고요. 여기서 뻗어 나오고 있는 이 영역이 이제 Z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영역이 각각 이제 로브가 되는 거죠. 얘도 이제 로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로 Z와 로브에서 X선이 강하게 방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블랙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은하의 경우에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관찰되지 않고, 전파 은하 자료가 보통 제시가 될 때는 자료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를 보게 되면 가시광선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부분을 확대하긴 했지만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부분에 이런 어떤 구조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X선 영상까지도 같이 이제 겹쳐서 나타낸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처음 해봤던 이 전파 은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은하와 관련된 좀 치워놓으면, 특이은하와 관련된 요 공통점, 그리고 각각의 특이은하가 가지는 특징들 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은하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금 은하가 멀리 있는 이제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은하의 모습인데,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충돌한다라고 해서 별과 별이 충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별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새로운 이제 은하를 만들어낸다. 은하를 형성을 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별이 충돌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 구름, 성간물질이 되겠죠. 이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돌은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우리은하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은하와 이제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두 은하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하나의 충돌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외부 은하와 관련된 요 세 가지 주요 개념들 살펴봤고요. 한 13분 정도 됐는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외부 은하 쪽은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된 내용 정도만 잘 정리해서 기억만 잘 해두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